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어제와 오늘 중국산 수입품의 2차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차 관세 부과가 결정되면 중국도 같은 규모의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여 미중 무역 전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미중 간 갈등이 환율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예고한 대로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두 번째 절차에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미국의 2차 관세 부과 대상 품목 또 중국의 보복 관세 움직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죠? 네,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미중 무역 협상이 최근 들어서 전혀 진척이 되질 않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미국이 좀 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2차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84개 품목이 대상이 되는데요. 반도체 제조 장치, 전자 직접 회로, 계측 장치, 화학 제품을 비롯해서 광섬유와 같은 중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받는 종목이 대상이 됩니다. 중국도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보복 대상으로 꼽은 144개 품목을 보면 원유나 코코스,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화학 제품, 의료기기 등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맞대응했을 경우에는 9월 달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 부과를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를 가능성도 언급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좀 더 양국 간의 긴장이 좀 고조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 그런데 미중 이 무역 전쟁으로 중국의 경제적 피해가 미국보다 지금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중국은 무역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좀 취하고 있던데 이유가 좀 어떻게 분석되고 있죠? 네, 미국이 점점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말에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변덕스럽다는 점을 짚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중 장관급 협상에서 결정된 사항도 미국이 일순간에 뒤집을 정도로 상당히 강한 불만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미중 패권 다툼으로 지금 중국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미국 견제에 굴복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 패권주의에 머리를 숙인 시진핑 주석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우방국까지도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관세를 부과하는 전략적 실수를 범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시장 개방, 자유화라는 명분을 10분 활용해서 우방국과 동맹국에 접근해서 지지를 이끌어내서 기존의 국제 질서를 바꾸려는 이런 작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중 이 무역 전쟁 전개의 양상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미중 간의 하이테크 산업을 둘러싼 패권 다툼 같은 경우는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공급망을 재구축시키겠다는 게 트럼프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폐기한다든지 지적재산권 도입을 막는 법률이라든지 보호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대미 무역 흑자를 앞으로 2년간 2천억 달러 축소를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경기가 계속 좋을 경우에는 트럼프 협상 스타일상 지금의 강경 기조를 계속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WTO에 중국을 더 많이 제소한다든지 투자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역 전쟁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는 미국의 금리가 상승할 경우인데요. 아무래도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가 상승한다면 미국 여론이 트럼프의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협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시나리오는 무역이 갑자기 줄어들 경우인데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그 무역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국은 좀 더 많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미국의 경기가 후퇴 국면에 또 들어갔을 경우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좀 숨고르게 들어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미국의 경기 후퇴 또 전망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미국의 지금 경기 확장 국면은 내년 6월 정도가 되면 IT 그 경기 때인 120개월을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감세라든지 재정 정책이 경기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달이 차면은 기울듯이 미국의 경기 후퇴는 2020년과 2021년 정도에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20년부터는 감세 효과와 재정 지출 효과가 정점을 지나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요. 설비 투자도 순환적인 감소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4차 산업혁명의 기업 투자들이 갑자기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반작용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 설비 투자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20년 미국 대선을 즈음에서는 아무래도 대중 간의 그 대중국과 관련된 무역 전쟁이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좀 환율 부분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을 향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 이어서 문우신 장관도 최근 그 G20 회의에서 위안화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좀 강하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위안화 속도가 지금 환율 위험이 좀 높아지는데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좀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위에나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달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과 관련된 관세 발동을 발표하는 날 6월 15일부터는 하락세가 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머니 유출이라든지 10월 환율 감시 대상국이 지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환 당국이 연일 환율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미중 간의 무역 금액의 그 차이가 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을 경우에는 중국이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위안화 절하를 무기로 무역 전쟁에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이 2천억 달러의 그 대중국과 관련된 추가 관세를 발표할 경우에는 심리적인 경계선이 1달러의 7위엔선이 깨질 확률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7위엔은 지난 6월 15일부터 위엔화가 10% 정도 절하된 수준입니다. 이론상 미국이 10%의 관세를 불가한 영향과 관련해서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7위엔선이 좀 위협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중국이 이 환율 카드로 좀 위험을 상쇄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관측되고 있는데 이 같은 하락세, 위안화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이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은 좀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 위안화 하락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도적인 위안화 하락과 관련해서는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에도 위안화 환율을 조작했는지를 지금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10월 달에 발표된 반기 환율 보고서에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더라도 환율 감시 대상 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중시하는 새롭게 강화된 환율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지 않고 있고 외환 정책의 불투명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서 아무래도 중국을 좀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면은 아무래도 한머리 유출이 좀 더 확대되면서 자본 통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매각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위안화 환율 그리고 미중 간의 정치적인 갈등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문제는 이 미중 무역 갈등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신흥국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출렁이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 좀 회복세가 좀 어떻게 좀 점쳐지고 있을까요? 네, 미국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밀접한 나라들, 중국과 거리를 두는 나라들, 특히
그 스위스라든지 캐나다, 일본, 호주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 수준을 회복을 했는데요. 하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역 면에서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주가 회복이 지금 더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보호 무역주의 정책이 계속이 된다면은 경제 규모가 작거나 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경제 국가들은 주가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데요. 전체 수출에서 세계 공급망과 관련된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또 무역 감소는 아무래도 기업 투자뿐만 아니라 성장, 생산성, 혁신, 고용 창출 그리고 기술 개발에도 악영향이 미치는 만큼 무역 전쟁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신흥국의 그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주가 회복은 좀 더딜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